일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의 심장부, 베이징 북부에 위치한 핵심 댐 중 하나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거대한 요새가 산산조각나며 들려온 계엄은 마치 악몽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물의 벽은 어둠을 뚫고 수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으며 그 속도와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홍수가 아닙니다. 분명한 공격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베이징의 참혹한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정보망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21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거주하는 중국의 수도는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현대 문명의 취약함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인프라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되고 질서와 통제가 사라진 도시의 모습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가 이 광경을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더 큰 공포는 바로 이어지는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베이징이 함락되었다면 중부에 위치한 거대 댐, 산샤댐은 과연 안전한가?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산샤댐 역시 매분마다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 운명조차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도의 위기를 넘어서 중국 전체의 종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대재앙의 시발점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형 태풍 위파가 예년보다 이르게 북상하며 계절풍과 결합하였고 이로 인해 대기의 강이라 불리는 거대한 습기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48시간 만에 베이징 일대에는 250mm 이상의 강수량이 집중되었고 이는 평균 여름 한 달치를 넘는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이러한 기후 재난은 저수지들과 댐들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마침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미용댐이 결국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댐의 기초가 침식되고 구조 전체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자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괴음과 함께 수십억 입방미터의 물이 방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쓰나미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 쓰나미였으며 수도와 교외 지역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였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이 공격이 마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퍼부어진 기습처럼 전혀 대비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절반이 물에 잠겼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베이징 텐진허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외부에서의 공격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내부에서 벌어진 인프라 붕괴는 또 다른 전선이었고 이 역시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 불렸던 베이징의 현대적 인프라 시스템은 이번 폭우 앞에서 모든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도시는 스스로를 익사시키고 있었고 그 기형적인 붕괴는 도시 구석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지하철 노선이 폐쇄되었고 특히 9호선과 14호선은 흙탕물이 터널 안으로 유입되며 합선을 일으켜 승객들을 위협하는 죽음의 덫으로 변했습니다. 지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교통망인 이완도로와 삼완도로가 깊은 물에 잠기며 차량 수천 대가 도로 위에 고립되어 마치 바다 위에 금속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단숨에 저수지로 변했고 고급 쇼핑몰조차 수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품, 설비, 차량 수천 대가 고요한 물 아래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 변전소가 침수되면서 광범위한 정전 사태가 벌어졌고 수많은 주거지역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계단은 물이 층층이 흘러내리며 수직 배수관으로 변했고 그 모습은 현대 도시의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문명의 껍데기만 남은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도 심각합니다. 병원은 침수 또는 정전으로 인해 기본적인 응급처치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급차도 길이 막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호 활동조차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단순한 재난 대응 실패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도시 생활의 생명선이었던 배달 네트워크가 마비되면서 식수, 식량, 의약품 등의 필수품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자택을 떠나 본인의 도시에서 스스로 난민이 되는 역설적인 현실.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이 거대한 도시 시스템이 진정으로 반전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한때 자랑스럽던 초거대 도시 베이징은 지금 물, 어둠, 혼돈이 지배하는 알아볼 수 없는 괴이한 미로로 전락했습니다.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단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과도한 도시화, 취약한 시스템, 정치적 무대응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라는 점에서 전 세계 모든 메가시티가 직면할 수 있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극이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라며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의 도시와 인프라,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참사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충격의 파문을 확산시켰습니다. 단지 수도가 물에 잠겼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 전반의 신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냈고 그 파장은 이제 중국 중부의 핵심 인프라, 산샤댐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국가 지휘 및 비상대응기구는 사실상 수도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핵심 인프라, 특히 장강 중류에 위치한 산샤댐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곧 정부 기능의 공백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샤댐의 통제센터는 현재 담흑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명확한 중앙의 지시도, 실시간 기상 데이터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 전력망의 정확한 현황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의 눈먼 항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가 전체가 방향을 잃은 채 무질서의 물살 속을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분마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양쯔강의 홍수기 특성상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지만 이번 진동은 단지 물의 양 때문만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불길한 떨림입니다. 베이징의 전력망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을 때 산샤댐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의 자동 제어 시스템들 역시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 지휘 체계가 사실상 마비되자 현장 엔지니어들은 목숨이 걸린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명확한 매뉴얼도 없고 위기 대응 우선순위도 재조정된 가운데 그들은 지금도 불확실성과 공황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를 보며 초고도화된 기술 시스템도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 없이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베이징의 붕괴는 이제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샤댐의 위험을 하나의 가능성에서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홍수 상황과 관련된 소식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